헬라 문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히브리 문법을 올렸는데 화면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신약을 기록할 때 이 헬라어는 우리는 성경 헬라어라고 그러고 코인의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 헬라어도 당시에 로마 제국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은 것으로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방에 있었던 그 사용되었던 헬라어를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사어입니다. 오래된 걸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죠. 문자 형태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문법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접근하기에는 용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헬라어가 아니라 언어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문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험 때문에, 입시 때문에 언어에 대한 컴플렉스, 영어에 대한 아주 심각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어가 쉽겠습니까? 헬라어가 쉽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어렵다고 합니다. 헬라어가 아무래도 쉽게 보입니다.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가 오래됐습니까? 헬라어가 오래됐습니까? 히브리어가 훨씬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고어일수록 문법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현대에 가까워 들어온 문법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헬라어가 쉽겠습니까? 히브리어가 쉽겠습니까? 문법적으로는 히브리어가 훨씬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문제는 그 히브리어의 그 후원과 약동사 알레바인 헤헤드레셔 요도바브는 이게 발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울러 히브리어는 꼭 상형문자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위거든지 밑에거든지 잘 모르잖아요. 굉장히 그 부분이 많죠. 그런데 헬라어는 학교 다니면서 수학이나 물리, 화학, 생물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라 그러죠. 영어로는 그릿, 옛날 말은 히라브, 우리는 헬라어라고, 헬라 제국이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와닿는, 참 편하게 와닿기 때문에 자꾸 쉽다고 생각하는데 헬라어 문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규칙적입니다. 거의. 그러면 할 게 되게 많습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제어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변화가 많으니까 영어에는 그 자리로 그 변화표를 없애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헬라어를 하실 때는 독일어를 해보신지 모르지만 독일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화표가 많죠. 그래서 헬라어 책을 교재를 잡으면 웰컴 변화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첸시 그 이순환 번역의 헬라어가 대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시상대로 동사 같은 어려운 것도 모아놔가지고 미래하고 뭐 과거하고 막 섞여 있습니다. 현재, 미래, 과거 이렇게 분리를 안 해놓고 시상 따라 합쳐놨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이 미국 사람들은 처음 하나 단순한 것을 시작해서 자꾸 넓혀가다 보면 그 양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게 처음부터 다 축적이 된다면 거의 생활을 하다시피 한다면 그것이 쉬운데 우리는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헬라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분들은 전부 원어를 하고 싶어합니다. 설교도 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왜 원어를 할 수 없을까요? 단순하지 않고 또 목회 현장에서 그 다양한 설교를 소화해내기는 원문 헬라어로 다 분석해서 하면 너무 많은 시간과 힘이 듭니다. 그 많은 편수의 설교를 어떻게 만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이나 배우고는 더 할 수 없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투자 속에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넘쳐나는 인터넷이나 설교집을 통해서 그 자료는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멋있는 설교들이 있으면 살짝만 가져오면 되는데 그거 힘들게 왜 하냐? 그건 연구하는 분들이 한다. 교수님들이 하는 것이 한다. 라고 매도해버리고 합리화시켜버렸죠. 저한테 물으면 왜 원어를 합니까? 그 힘든 헬라어가 히브리어 원어를 봐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정확성 때문에 합니다. 헬라어는 너무 정교한 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에 자기 꼬리표를 다 갖고 있습니다. 헬라는 택이라 그러죠. 우리 물건 살 때. 이게 내가 무엇이요 그 품사의 성분들을 다 달고 다닙니다. 그럼 위치를 바꿔도 헬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어는 위치를 바꾸면 주어하고 목적을 막 달라질 수 있죠. 물론 목적이 좀 다른 형태이지만 3인칭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건 절대로 그 용납되지 않습니다. 위치를 바꾸면 뒤에 관계 대명사를 이끄는 질이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빼는 경우 아니면 보통 동사, 주어를 주어 쓰고 동사를 쓰는 그 위치를 바꾸고 갑자기 뒤에 게 나오면 목적어가 먼저 나오면 그건 강조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가 보면서 정확선을 찾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 위대한 설교자, 신학자나 설교자들이 그 성경을 해석했는 데서 원활한 것을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그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사람의 주장들이 왜 이런가 따지보는 기준점이 생겼으면 나름대로 자기 신학을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어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당시 상황 속에 시대 속에서 자꾸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 강조할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형상들이 나타나지 진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더 얻은 것을 강조해야 돼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땐 자꾸 조류가 많이 바뀌는 그런 형태도 있기는 있지만 강조하다 보면 한쪽을 놓치게 되고 그것이 무수히 반복되어 오늘날까지 2000년을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헬라어를 전제가 어렵다. 성경할 수가 없다. 1000명이 하면 한두 명이 할지 말지다. 그것도 신대원에서. 거의 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것이냐? 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히브리어도 구조 원리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이 언어가? 우리말과 어떻게 다르고 영어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느냐? 그 구조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찾아봐야 되지. 그것을 만들어지는 결과의 변화표를 얻으면 수십 장이 되죠. 그러다 그걸 암기한다 그러다 언제 그거 찾아 나옵니까 머리가? 그것을 회전하려면 엄청난 CPU가 필요하겠지 컴퓨터처럼. 그리고 그렇게 많이 이어오다면 섞여서 혼란스러워서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시험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문법을 최소한 줄여라. 제가 예전에 그 컴퓨터 노트북 할 때 윈도우 3.1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주 용량이 적습니다. 그 정도만 해서 돌리기만 해라. 그래서 윈도우 98, 미 2000, 윈도우 7, 오션 10까지 나왔습니까? 이렇게 자꾸 넓히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골격인 부분을 그래도 머리에서 유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뼈대라 그래 프레임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필요한 걸 자꾸 추가해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머리에서 돌아가지 않는 프로그램은 우리는 에러죠. 쓸모없는 정보들이니까 그런 부분으로서 접근을 하고 그 구조 속에서 자신이 파악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가동할 수 있는 문법, 최소화로 자신의 것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도 좀 더 확장하고 키우는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명사에 매달리면 한 달 내도 명사 불규칙해져 있는 걸 다 형태별로 4가지 형태 5개들 불규칙 하다 보면 정신이 없죠. 그게 단수라도 8개씩이잖아요. 단수 4개, 복수 4개, 격이 막 4개니까. 그러니까 종류가 또 남성, 여성, 중성, 이성, 38, 24, 24개가 되네요. 명사에서 가지고. 그러다 불규칙하게 잡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합리적인 점을 찾아서 내 머리로서는 이것이 포기할 때가 왔다. 내가 출구를 찾아 없었으니 광명을 향해 갔는데 결국 내가 흑암에 휩싸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큼 바라리라 하고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원전을 보기 위해서 헬라의 문법을 접근합니다. 제 실력으로 최고로 축약된 문법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후배가 나와서 더 줄이면 좋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더 줄이면 A4 용지 2페이지 1페이지 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줄이면 또 그 힘들잖아요. 그래도 좀 많이 추가를 그렇게 해놨어요. 모양새를 갖추려고.
필요하면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만 하면 그걸 확장할 수 있는 이제 실력이 결국은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 늘 기억하고 있으면 별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도 얼마든지 유추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일일이 표를 이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문법을 일일이 암기하고 합니까? 우리말 언제를 쓰죠. 독서도 하고 물론 정확하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일반 성도분들은 이 힘든 것을 열려 하지 마시고 헬라어는 이런 형태구나. 직설법이라는 게 뭐다. 분사가 뭐다. 그 의미만 알고 있으면 고급스러운 논문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었는 것인지를 파악하게 되면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원문으로 창세기부터 구약, 창세기도 하고 마태복음 지금 하고 있는데 전혀 언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의 듣는 분들은. 그런데 다 알아듣습니다. 제가 이거 뭡니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 뜻이 그렇게 구체해 주면 남들은 보면 그것을 다 해서 하는 것 같지만 전혀 헬라어 히브리어도 모르십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고급스러운 성경의 어떤 연구서들을 볼 수 있는 유익들을 맛보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 헬라어를 할 때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알파벳부터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헬라어는 이제 영어와 같으니까 알파벳을 알파벳. 이 알파를 저는 이랬습니다. 뭐 이래 쓰시는 분도 있는데 뭐 알아서 알파. 베타. 이거는 알파라 그래요. 이건 베타라 그래요. 잘 알잖아요. 감마. 저는 이렇게 썼는데 원래는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니하고 감마가 나중에 혼란스럽니다. 이게 합쳐집니다. 그래서 저는 감마를 봐야 반대로 씁니다. 감마. 이거는 뭐 알아서 쓰시죠. 이건 필기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그다음 델타. 델타는 이렇게 쓰죠. 델타. 어디서 많이 그런다 본 거잖아요. 여기서 시작하고 원래는 여기에 맞는데 저는 이렇게 시작하고 베타는 저는 이렇게 시작하고 알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감만 이렇게가 맞는데 제가 이렇게 한다고 표시하기 위해서. 엡실론 이래도 쓰시면 하는데 엡실론 저는 이렇게 씁니다. 엡실론. 그 다음 제타는 모양이요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인쇄치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놨죠. 이거 그리는 거죠. 이게 그리는 거니까 제타는 여기 바늘길을 하나 보시면 됩니다. 제타. 인쇄치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바늘길을 하나 제타. 이건 E가 아니고 엡실론입니다. E는 한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명칭을 알으셔야지 엄가를 됩니다. 이 제타. 타가 많죠. 그 다음에는 에타. 에타 전입니다. 에타 실제로 보면 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까?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타. 그건 인쇄체니까 필기체.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세타. 그래서요. 세타. 데이터가 아니고 세타랍니다. 그게 생키어가 없지. 땡큐라고 옛날에 땡큐라고 했는데 세타. 그 다음에는 요타. 요타는 왜 점이 없습니다. 영어는 왜 점이 있죠. 요타 그냥 이렇습니다. 요타. 그 다음 카파. 요타는 없어지나? 카파. K는 카파. 오리엔트식의 카파. 그 다음 람다는 이래서죠. 람다라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안 써. 저는 이렇게 써요. 자꾸 이제 혼돈이 오지 않게. 이렇게 합니다. M이라는 건 미는 밑에서부터 이랬습니다. 이렇게. 미입니다. 미. 이제 나왔네. 니. 발음도 해요. 니라고 근데 아예 뉴라고 써야지. 뉴에 가까울 겁니다. 뉴 합시다. 저는 니.
세 개만 됐어요. 두 개죠. 그렇지. 바늘길 아예 제타의 바늘길 하나는 얘는 바늘길 두다. 실제로 뭐 인쇄질 보면 일어났죠. 이렇게 그 못 그리죠. 아예 바늘길 두 개만. 크시. 그 다음에는 오미크론. 뭐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파이라 그런 거예요. 피. 이게 피입니다. 피. 파이. 피. B라고 피. 그 다음에 로. R에 되거든요. 이건 이렇게 써야 됩니다. 로. 이거는 이렇게. 오미크론은 이렇게 쓰죠. 커시는 이렇게 쓰죠. 순서가. 이거는 이렇게 쓰죠. 이게 저 화면이 적어지니까 잘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건 다 보이는데 화면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시그마. 이거는 시그마인데 시그마. 요거는 끝에 올 때 씁니다. 이걸 미형이라 그래요. 미형. 히브리어도 미형이 많죠. 카프가 이래 되죠. 늘어지죠 밑에. 그렇죠. 우리도 기억이 그렇잖아요. 끝에 오면 이래 되죠. 앞에는 이래 되죠. 끝에 끝났다는 뜻이 시그마. 미형. 두 가지인데 끝에 오면 다른 끝에 중간에 앞에 올 때는 시그마를 이렇게 써요. 그 다음 타우. 그 다음 윕실론. 저건 엡실론이고 이건 윕실론. 이건 타워를 여기 써야죠. 그 다음 피. 이건 휘에 가까운데 이것도 피를 해놨네. 원래는 휘에 가까운 피라 그러지만 이게 F 발음 거야. 이게 P. 이거는 약하죠. 버도 아니고. P. 그 다음에 이게 키. X가 생겼대. 키. 이 카파하고 닮았죠. 이거는 크고, 이것처럼 이거 약간 이건 키. 이거는 허 발음 나는데 이건 크고 이건 크. 약해지. 키. 그 다음에 푸시. 마지막 우리가 잘 쓰는 오메가 이렇게 됐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kappa, 람다, 니로 알고 니를 합시다. 이 첫 소리가 중요하니까 명칭이야. 컷이 오미크론 P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요거는 엡실론. 이건 휘. 이거는 P. 근데 뭐 나중에 헷갈리면 단어 쓸 때 P 이걸 쓸지 이걸 쓸지. 이 키 카파하고 헷갈려. 키 컷이 오메가. 어렵지 않죠?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뭐 기억 이거는 뭐 도딱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암기해야지. 어렵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컷이 오미크론, P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휘, 키, 컷이 오메가. 이거 명칭을 왜 하냐면 이 명칭의 첫째 소리가 음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칭을 알면 좋습니다. 이걸 한번 해볼까요? 알파니까 하겠죠? 베타니까 비읍이겠죠? 감마니까 기억이겠죠? 영어로 써도 되죠? 알파는 A, B, G. 델타니까 D것이겠죠? 영어로 써도 맞아요. 엡실론이니까 A겠죠? 엡실론. 제타니까 G엇이겠죠?
에타는 이건 A겠지. 근데 이건 깁니다. 이건 짧고 이거 길다. 장모. 이거는 E고 이거는 A. 세타니까 상시호수 납시다. 세타. 이오타니까 이겠죠. 카파니까 키역이겠죠. 람다니까 리얼이겠죠. 이 두 개 써주는 거 아시죠? 이 나중에 로 이거는 리얼은 리얼인데 우리말로 이거는 R에 가깝거든요. 이거는 L이 L. 그래서 받침도 써주고 초성을 써주지 이 발음이 나기 때문에 리얼 이렇게. 미니까 이게 미음이죠. 미니까 리얼이겠죠. 우리말은 이거 리얼 구분이 없어요. 똑같아요. 어떨 땐 유음 이렇게 알고 어떨 땐 이러고 어떨 땐 말 할 때는 말. 보람 할 땐 그걸 로즈로 보람이지 보람 안 하잖아요. 우리말로 보면 분리가 안 됐죠. 표기에 크시잖아요. 크시. 이거는 키역시어 두 개입니다. 크시. 이걸 복잡이라거든요. 소리 하나에. 사실 이거 K 플러스 시그마입니다. 이런 거. 크시. 안 그러면 감마든지 크 발음이 있어요. 오미크론이니까 오겠죠. P니까 피업이겠죠. 세상 이보다 쉬운 거 있잖아. 이건 리얼인데 R이라 그랬죠. 유음이라고 그러죠. 시그마니까 시옷이겠죠. 쇼. 타오니까 태어시겠네. 윕실론은요. 위. 윕실론이니까 위죠. 위. 그런데 우로 잘 있습니다. 위는 힘드니까 위가 이 복잡함이잖아. 위가 참 복모음이잖아. 그렇죠. 우이 하면 우이 하나를 우리는 그냥 우로 읽어봅니다. 아이토스라는 거 아우토스라고. 이거 피니까 피업은 피업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표시를 해야 합니다. 약하다 이거죠. 이거보다는. 피보다는 약하는 게 표시가. 키. 이것도 키역이시죠? 이것도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이건 키역. 카파 키역이잖아요. 키역보다 약하다. 그래도 기억은 쓸 수 없고 기억은 저기 있으니까. 이것도 퍼시입니다. 퍼시 두 개입니다. 이것도 복잡합니다. 한 단에 그러면 이거는 퍼시니까 이렇게죠. 퍼하고 플러스 시그마 퍼시 뭐 이렇게 퍼시 이런 퍼시도 되겠네. 이게 나중에 아주 커시와 퍼시는 잘 보셔야 된다. 시사의 그 시그마가 합쳐지면 갑자기 카파하고 시그마 합치고 커시 P하고 시그마 퍼시로 나와. 오메가는 옵니다. 근데 오미크론하고 어떻게 다르냐? 오미크론. 이거는 O는 단모음이고 이 오미크론 오메가는 깁니다. O. 알파의 A는 장모음 단모음 다 됩니다. 장단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힘들 일일이 외워야 되는데 필요도 없고. 이 엡실론 E와 장모음 E가 있죠. 에타. 그 다음 O가 있고 오미크론 있고 오메가 긴 거 있죠. 길고 짧은 건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음가는 그 명칭의 첫 소리다. 쉽죠? 쭉 암기하시면 돼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엘타, 세타. 나중에 이제 엡실론인지 모르지만 N지는 알면 되겠죠? 엡실론은 몰라도 이게 P고 뭐 파이를 관계없이 파라는 발음을 알면 조합해서 읽을 수 있잖아요. 이게 24개입니다. 이 24개인데 이 중에 7개 모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7 더하기 17이네. 자음 17, 모음 7. 이거보다 조금 적습니까? 잠깐 얘기할까? 복장을 표시했죠? 복장 2개. 크시, 프시. 자음이 있는 거 여기 있다. 우리는 이렇게 자음을 하게 2개 붙여 발음을 앞에 거면 되죠. 받침 같은 거 쓸 때 뭐 리얼이 되었잖아요. 이거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모음이죠 이게? 이것도 모음이죠? 이것도 모음이죠? 삼각형. 이것도 모음이죠? 이게 더 모음이죠? 오미크론. 입실론도 모음이죠 위니까. 오메가도 모음이죠? 됐습니까? 7개죠? 4개 밑에 3개. 알파, 엡실론, 에타, 이오타, 오미크론, 입실론, 오메가. 이건 장모. 이 입실론.
요거 단모, 장모, 단모. 이 7개는 모음.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별 지장이 없죠. 명칭의 첫 소리가 음가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읽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100번 써보십시오. 100번 해봐야 대학노트에 쭉 쓰면 한 페이지에 24줄이니까 한 줄씩 써나면 24번을 쓸 수 있네요. 그러니까 4-5페이지. 또 안 되면 또 100번. 또 안 되면 또 100번. 뭐 500번을 쓰면 무조건. 근데 인간의 두뇌가 1500번을 하면 기억한다는데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1500번.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요. 매일 해야 됩니다. 하루 지나면 60% 남고 또 하루 지나면 거기에 60% 남고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됐죠? 장과 모음.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따가 다음 시간에 그러면 모음을 해보고 또 알파벳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걸 좀 줄까요? 이렇게 알파벳을 하시고 또 이게 있는 알파벳 외에 형태가 어떤 게 나타나냐 하면 구두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구두점 있죠. 쉼표, 마침표, 물음표, 콜론 뭐 이 구두점은요. 헬라의 구두점 헬라의 구두점 둘째 구두점입니까? 이게 있습니다. 이게 마침표입니다. 똑같죠? 오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쉼표입니다. 똑같죠? 근데 여기 위에 붙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글자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끝나는. 이거는 글자가 이러면 끝에 위에 씁니다. 문장이 딱 끝나면 위에 점이 딱 있어요. 이게 콜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그 설명하대로 탁 찍고 뒤에 것은 콜론을 연결했죠. 훈시가 할 때 생각이 안 나면 똑같이 콜론. 그런데 요래 문장이 오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로 세미콜론이 그럽니까? 이거 생긴 게 이게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마침표 그리고 똑같고 이건 쉼표. 이거는 콜론 우리는 이렇게 쓰죠. 콜론을. 이게 물음표는 우리는 이렇게 써요. 좀 다르죠? 이 마침표 쉼표 갖고 콜론 위에 있는 건 콜론인데 실제 이게 콜론인데 좀 다르죠. 세미콜론 같이 생긴 이게 오히려 물음표다. 뭐 이거야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열심히 보시면 되고 요 콜론을 준비해 주. 이게 물으면 의문 대명사 붙든지 앞에 들어가 보면 이게 물은 건지 안 건지 뭐 원전에 사본 거 헬라사는 다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이거 자꾸 착각을 합니다. 모양이 같아서 이게 콜론입니다. 콜론. 저는 콜론이 있으면 되게 반갑습니다. 이 콜론 이런 거 구분 없이 번역이 되고 우리말은요. 앞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나 더 필요해가지고 쓴단 말이죠. 그런데 이 콜론을 무시하고 얘기하면 앞 내용, 뒷 내용 합치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자꾸 잠이 옵니다.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앞에 뒤에 내용을 이렇게 연결해가 크로스해가 같이 봐줘야 되는데 콜론이면 그걸 독립적으로 봐버려요. 주기도문이 콜론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주기도 강의했죠. 그럼 첫째 주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여기 없으면 아버지 그런 밑에 콜론 그러면 다 내용 사실 같다는 게 다시 말하면 적기는 뜻이잖아요. 하나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명령 콜론 이런 콜론이 쓰이는 데가 많습니다. 이걸 보면 저는 이렇게 조금 흥분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강의는 첫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